저게 정말 물고기인가? 몸에서 빛이 나고 있어. 여러분,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는 순간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선 땅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믿기 힘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전 재산 20냥, 고작 20냥을 가진 가난한 의원이 어떻게 용왕의 아들을 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루의 선택이 어떻게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는지, 반대로 탐욕의 눈이 먼 부자 집안은 어떻게 3대가 몰락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최후를 맞았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 이제 편안히 누우시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후,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후, 좋습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에 세상이 잊은 듯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면 낡고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비가 오면 방 안 여기저기서 물이 새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벽 틈으로 쌓아 들어왔지요. 그 오두막에 김수원이라는 늙은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8, 허리는 활처럼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첫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20살 청년보다 더 맑고 더 깊고 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의원님 눈 좀 봐. 마치 부처님 같아. 저 눈으로 쳐다보면 마음이 녹는다니까. 김수원 의원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의원 밑에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궁궐에서 임금님을 모실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백성들 곁에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제가 필요하니까요. 그 한마디로 그는 평생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수원 의원의 진료 방식은 다른 의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자가 찾아오면 그는 먼저 맥을 짚지 않았습니다. 약을 처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을 마주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신가요? 무엇이 그대를 힘들게 하는가요? 이것이 김수원 의원의 인술 연수였습니다. 어진 마음으로 베푸는 의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의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의원, 살아있는 부처님. 그날은 김수원 의원의 운명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단 하루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날이 있습니다. 김수원 의원에게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을 주었습니다. 김수원 의원은 떨어진 약재를 사러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품속에는 헝겊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엽전 20입.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술렁술렁. 저게 뭐야? 세상에, 저런 건 난생 처음 봐. 황금이야, 황금빛이라고. 김수원 의원도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커다란 함지박 안에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보통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순금을 녹여 부은 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장인이 수십 년 공들여 세공한 금박 같았습니다. 황금 잉어다. 저런 잉어가 세상에 있다니.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김수원 의원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황금 잉어가 함지박 안에서 힘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어의 눈이 김수원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수원 의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이 물고기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보다 더 깊은 천년 묵은 지혜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주인장, 김수원 의원의 목소리가 장터의 웅성거림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잉어를 내게 파시오. 뭐라고요? 어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감님, 아까 못 들었소? 5,000냥이요. 5,000냥.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스무잎? 스무잎으로 5,000냥짜리를 사겠다고? 하지만 김수원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대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인장,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 남을 속인 적 없고 거짓을 말한 적 없소. 부탁이오. 이 잉어를 제발 내게 주시오. 그 순간 함지박 안에서 황금 잉어가 격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퍼덕퍼덕. 그리고 물 위로 머리를 내밀더니 김수원 의원을 향해 마치 절을 하듯 고개를 3번 숙였습니다. 저 물고기가 절을 해. 말도 안 돼.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져가시오. 어부가 더듬거렸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그냥 가져가시오. 김수원 의원은 무거운 함지박을 두 팔에 안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늙은 의원이 오늘 밤 용왕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수원 의원은 한 시진도 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함지박이 무거웠습니다. 팔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그는 마침내 청룡담에 도착했습니다. 청룡담. 마을 뒷산 깊숙이 숨어있는 신비로운 연못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용이 산다고 했습니다. 물이 어찌나 맑던지 바닥에 조약돌 하나하나가 훤히 보였습니다. 자, 이제 내 집이다. 어서 돌아가거라. 그가 함지박을 기울이자 황금 잉어가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잉어가 바로 헤엄쳐 가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몸을 한 바퀴 돌리더니 다시 김수원 의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머리를 내밀어 1번, 2번, 3번 마치 큰 절을 올리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원 의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거라. 어서 가거라. 황금 잉어가 마지막으로 금빛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김수원 의원은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녁거리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남의 목숨을 살렸으니 내가 하루 굶는 것쯤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수원 의원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구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사방에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가 두리번거리는데 황금빛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도포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허리까지 늘어져 있었고 그 수염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대가 김수원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나는 청룡담을 다스리는 용왕이니라. 용왕님? 그렇다. 그리고 오늘 낮에 그대가 살려준 저 황금 잉어는 바로 내 아들이었느니라. 김수원 의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대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 늙은 용왕도 모르겠구나. 김수원 의원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용왕님,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죽어가는 생명이 안쓰러워서. 용왕이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그대의 가장 큰 덕목이니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행.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술이지. 용왕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하늘에서 내려온 처방전이니라. 이 처방전에 적힌 대로 마음을 쓰면 세상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느니라. 김수원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2줄의 글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내 몸의 병도 절로 낫는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면 간에 병이 돋고 슬픔을 사귀면 폐가 상하고 두려움에 떨면 콩팥이 망가지고 분노를 참으면 심장이 터지느니라.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환자를 볼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주고 슬픔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외로움이 있으면 곁에 있어 주어라. 그리하면 그대가 주는 평범한 약초도 천하의 명약이 될 것이니라. 김수원 의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진정한 의술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임을. 그 순간 황금빛이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김수원 의원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빛바랜 종이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용왕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하늘에서 내려온 처방전이니라. 이 처방전에 적힌 대로 마음을 쓰면 세상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느니라. 김수원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2줄의 글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내 몸의 병도 절로 낫는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면 간에 병이 돋고 슬픔을 사귀면 폐가 상하고 두려움에 떨면 콩팥이 망가지고 분노를 참으면 심장이 터지느니라.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환자를 볼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주고 슬픔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외로움이 있으면 곁에 있어 주어라. 그리하면 그대가 주는 평범한 약초도
천하의 명약이 될 것이니라. 김수원 의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진정한 의술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임을. 그 순간 황금빛이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김수원 의원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빛바랜 종이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그날부터 김수원 의원의 진료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가 찾아오면 그는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놓았습니다. 자, 천천히 드시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이야기해 보시게. 어느 날 농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팔을 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시오? 농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늘 아버지께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해서 1년이 넘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김수원 의원이 농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그대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요. 아버지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요.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내가 곁에 없었어도 난 행복했다. 농부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뒤 농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어깨가 다 나았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김수원 의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 그대 스스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이오. 어느 날 젊은 안악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배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질 않습니다. 김수원 의원이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소? 석 달쯤 됐습니다. 석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소? 젊은 안악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미워하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 때문이라고 종일 구박하시고. 저도 사람인데 왜 저만 미워하시는지 억울해서. 김수원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대를 미워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소? 그대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소. 시어머니는 아마 두려운 거요. 젊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자신이 밀려날까봐, 아들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내일부터 시어머니께 먼저 다가가 보시오. 어머니, 오늘 허리는 좀 어떠세요? 하고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시오. 열흘 뒤 젊은 안악이 환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다 하시면서. 그리고 제 배도 거짓말처럼 안 아파요. 김수원 의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하시오. 미움이 병이 되듯 사랑은 약이 되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옷, 푹 꺼진 눈, 초점 없는 눈빛. 의원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동업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돈을 다 들고 도망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떠나고 아이들도 저를 외면합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김수원 의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이 정말 모든 거지요? 이 손은 남아있소.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손이요. 이 심장은 아직 뛰고 있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소. 그대가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면 지금 여기서 나와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요. 내일 해가 뜨면
새로운 일을 찾아보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소. 석 달 뒤 남자가 깨끗한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더군요. 남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수원 의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그대가 해낸 거요. 나는 그저 길을 가리켜 주었을 뿐이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옷, 푹 꺼진 눈, 초점 없는 눈빛. 의원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동업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돈을 다 들고 도망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떠나고 아이들도 저를 외면합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김수원 의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이 정말 모든 거지요? 이 손은 남아있소.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손이요. 이 심장은 아직 뛰고 있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소. 그대가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면 지금 여기서 나와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요. 내일 해가 뜨면 새로운 일을 찾아보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소. 석 달 뒤 남자가 깨끗한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더군요. 남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수원 의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그대가 해낸 거요. 나는 그저 길을 가리켜 주었을 뿐이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용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탐욕의 눈이 먼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가게 됩니다. 네. 백만수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쌀 창고만 10개, 논밭이 천석지기, 하인이 수십 명. 하지만 그의 재산은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쌀 한 가마 빌려가면 가을에 세 가마 갚아야 하네. 농부들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주인 어른, 세 가마는 너무합니다. 그럼 빌리지 마. 굶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이렇게 수십 년간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눈물 위에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백대길, 둘째 아들 백대복, 셋째 아들 백대수. 큰아들과 둘째는 아버지를 닮아 욕심이 많고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대수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닥쳐, 이 멍청한 놈아. 아버지에게 늘 구박받았지만 대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부터 백만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끝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농부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들, 굶주린 아이들. 내 땅을 돌려다오. 내 아이들이 굶어 죽었다. 내 놈 때문이야. 으악! 백만수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백만수는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원 의원을 불러라. 김수원 의원이 백만수의 침상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병은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병은 몸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지은 업위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이 빼앗은 땅을 돌려주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닥쳐, 이 돌팔이 영감탱이야.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재산은 못 준다. 그날 밤, 백만수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용서해다오. 제발.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큰아들 대길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더 악독하게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자를 3배 받았지 나는 5배를 받겠다. 그러던 어느 날 대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김수원 의원을 불러라. 당신의 병도 아버지의 병과 같습니다. 빼앗은 것을 돌려주십시오. 그럴 수 없소. 이 영감이 저주를 건 거지. 하인들아, 이놈을 잡아라. 그 순간 쩌렁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길의 몸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아, 살려줘. 불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빼앗은 대가를 받아라. 대길은 그 자리에서 한 줌째로 변해버렸습니다. 둘째 대복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인과응보가 따로 없네. 나쁜 짓 하면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와 2 형이 차례로 죽고 셋째 대수만 남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대수는 김수원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저는 아버지와 형들의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김수원 의원이 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이미 속죄의 시작이오. 아버지가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마을에 의원을 세우시오. 대수는 당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땅을 돌려주고 쌀을 나눠주고 인수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수야, 내가 옳았다. 고맙다. 대수의 베개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수는 남은 재산으로 마을 한가운데에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인수런련 수유엔 어진 마음으로 병을 고치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원님, 이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두 똑같이 돌봐 주십시오. 김수원 의원이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녕 훌륭한 분이오.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소. 이것이 바로 선행의 힘이오. 악행은 대를 물려 파멸을 부르지만 선행은 대를 물려 복을 부르는 법이오. 김수원 의원은 대수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치료의 첫 번째는 환자의 마음을 듣는 것이오. 2번째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오. 3번째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오. 약과 침은 그 다음이오. 대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탐욕 대신 스승의 인수를 물려받기로 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김수원 의원은 9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는 대수를 불렀습니다. 대수야, 나의 시간이 다 된 것 같구나. 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가지 마십시오. 김수원 의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기억하거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고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내 몸의 병도 절로 낫는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유일한 처방전이다. 이 처방전을 대대로 전하거라. 김수원 의원은 그날 밤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온 고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천 명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의원님, 저를 살려주셨던 의원님. 김수원 의원의 무덤 앞에는 수백 개의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대수는 김수원 의원의 뜻을 이어 인수론을 운영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이 있었는데 셋 모두 마음이 따뜻하고 성품이 어지럽습니다. 큰아들은 의술을 배워 인수론을 이었습니다. 둘째는 농사를 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셋째는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행은 대를 물려 복이 되고 악행은 대를 물려 화가 된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들의 최후를 기억하거라.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남을 위해 살면 결국 자신도 행복해진다. 그리하여 인수론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인수론은 조선 제1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곳, 어진 마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곳.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수원 의원은 전 재산 20냥을 털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하루의 선택이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반대로 백만수와 그의 아들들은 평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 대가 몰락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이 해를 입고 남을 도우면 결국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내일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후, 온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천천히 힘이 빠집니다. 종아리, 허벅지, 허리, 어깨, 목, 얼굴, 온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은 황금 잉어가 헤엄치는 맑고 깊은 연못에서 평화로운 꿈을 꾸시기를. 지금까지 마음치유 야단방이 마음지기 윤부장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